써니사이럽 프로젝트 6번째 계명은 아이의 말과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입니다. 부모도 사람인지라 아이가 부모를 무시하고 반항하고 눈알을 굴리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말을 안 하면 참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아이가 부모를 공격하고 참을 수 없는 말을 할 때 유교맘인 엄마는 참지 않지요. 너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너를 먹이고 입히고 재운 줄 알아? 서로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받죠. 아이가 하는 말에 집중하지 말고 아이가 그 순간 화가 나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화가 나서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라고 생각하세요. 3초만 튀어나오려는 분노의 말을 참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진정해서 전두엽이 개입되게 해서 그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때 들어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청개구리 심보를 자극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아야 분노의 폭포수를 정면으로 맞지 않고 불난 집에 맞불을 놓지 않고 잘 진화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이 복구되려면 시간이 걸리듯이 서로 진정하고 좋은 말로 할 준비가 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안 주게 될 수 있어요. 툭툭 치고 올라오는 게 혀끝에 있지만 삼키는 게 어른이다를 외치고 돌을 닦으세요. 사춘기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테스트하고 찾으려는 노력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찾는 방법이 자신을 부모와는 분리된, 독립된 존재로 여겨서 부모와 다르게 보이려고 합니다. 부모와 다르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반대로 하는 것이니 부모와 갈등하고 대치하고 반항을 합니다. 동물원처럼 지저분한 방도 자신의 독립성, 개인주의를 보여주려는 시도죠. 부모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전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지저분한 방에 엄마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아이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지만 아이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강가에 말을 끌고 가도 말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억지로 못하듯이 아이도 부모가 억지로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강요하고 아이를 고치려고 하면 오히려 반항심과 갈등의 골만 더 깊어져요. 아이는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찾으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중이니 방이 지저분하면 문을 닫으세요. 아이 방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아이의 깨끗한 방인가요? 아니면 아이와의 관계인가요? 지저분한 것 같아도 아이는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 방식대로 정리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공동생활에서 같이 규칙을 정해서 지켜왔다고 해도 10대에는 아무리 깨끗한 아이라도 방이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는 정체성 탐험의 시기라 아이들이 그 전과는 다른 걸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지를 시험해보려는 노력으로 인해 부모에게는 완전히 낯선 아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방을 어떻게 쓰든 아이의 선택이고 권리입니다. 그러나 지저분한 음식이나 공동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지켜달라고 좋은 말로 같이 의논해 보세요. 바퀴벌레가 생길 수 있으니 다 먹은 음식은 쓰레기통에, 접시는 설거지하고 방에 두지 않기 등의 문제를 같이 의논해서 아이가 수긍할 수 있으면 아이는 협조합니다. 이렇게 해가 아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좋은 생각이 있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둘 다에게 그 정도면 딜이 된다고 여기는 선에서 하세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꼭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10대가 되기 전에 집안일이나 규칙을 일관성 있게 하고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10대는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가르칠 좋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이는 자신을 독립되고 부모에게 분리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지켜왔던 규칙도 다 반대해야 하는 입장인데 새로운 규칙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죠. 자기를 찾고 독립하려는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한다고 생각해서 부딪히게 되니까 아이가 자신에게 맞는 자신을 찾아가도록 이 시기에 부모는 말을 적게 하고 잔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아이는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시도해 봐야 하는데 부모가 반항으로 여기고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면 아이가 정체성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염색도 하고 짙은 화장도 하고 담배도 술도 마시고 안 해본 역할을 해보며 퍼즐을 맞추듯이 옷을 고르듯이 이것이 나에게 맞나 안 맞나를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정하고 조잘거리던 이전과는 아주 다른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의 없고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아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죠. 아이를 단단히 고쳐놔서 다시는 못하게 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아이와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름을 참을 수 없다면 영원히 싸워야 하지만 다름을 인정하면 평화가 옵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이분법적으로 아이를 보고 부모의 경험과 권위로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위협할 수 있어요. 부모는 옳으니 아이는 틀린 게 되고 부모가 자신과 다른 건 틀린 것이니 아이가 다르게 하면 부모는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관계가 중요하다면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진정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과 행동은 부모를 밀어내는 것 같아도 여전히 아이들은 부모를 원하고 있어요. 뇌가 공사 중이고 호르몬이 변해서 미친 사람 같은 자신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길 원합니다. 아이가 미친 사람 같다고 나도 똑같이 적대적이고 무례하게 하면 사춘기를 지나고 부모는 아이에게 많이 미안하고 후회하고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저린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참지도 기다리지도 못하고 아이를 몰아붙이고 나도 미친 사람 같이 행동했는지 안타까워하지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뼈아픈 후회를 하지 않게 3초만 입을 막고 진정하세요. 10대 자녀에게 상처받지 마세요. 사춘기 때는 전두엽이 리노베이션의 대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이의 감정에 내가 춤추는 시기잖아요. 아이의 무례함, 감사하지 않는 태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미리 예상하고 마주하면 훨씬 평정심을 갖고 진정할 수 있어요.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예의 없다고 가르치려고 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아이도 반항으로 같이 맞섭니다. 강하게 훈육하면 아이는 입을 닫고 방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엄마 말이 하나도 안 틀린데 아이에게 와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면 그저 잔소리가 될 뿐이죠. 아이가 화를 폭발하고 있을 때는 입을 꼭 다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대화하자, 할 얘기가 있다 하면 아이는 긴장하게 되고 피하고 싶어집니다. 나랑 얘기 좀 하자 해서 웃으면서 좋았던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죠. 옳은 게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해서 아이에게 폭탄을 던지고 지뢰를 설치하는 폭탄 전담반이 되면 아이의 가슴에 수없이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고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가슴 아픈 이야기 때문에 아이는 평생을 가슴으로 울고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화를 내서 어이가 없을 때도 있으시죠?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서
자신도 통제가 안 되고 주체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화나서 눈에 뵈는 것은 없고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리지만 자신의 감정은 쏟아내야 해서 부모의 눈물을 쏙 빼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게 모진 말과 행동을 합니다. 아이에게 감정을 발산할 시간을 안 주는 것은 압력밥솥에 김을 안 빼는 것과 같아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방식이지 상처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다, 화가 나서 그러는 거다 하며 말을 삼켜야 합니다. 사춘기 아이는 비밀이 많아지고 감정적 소용돌이를 지나고 있어서 이전에 내가 알던 아이가 아니고 얼굴을 다 갈아엎고 전신 성형을 하고 온 낯선 아이 때문에 당혹감, 거대한 상실감, 배신감을 느낍니다. 아이의 사춘기 시기는 부모에게 상실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니 나는 어른이며 동시에 성직자 같은 성인이다를 마음속으로 외치고 입을 다물면 아이는 곧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냥 반갑게 아이를 받아주면 돼요. 부모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돌아갈 베이스가 없어 혼자 세상과 맞서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아이에게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 시간이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년입니다. 아이가 힘든 시간을 견디고 싸우고 있으니 옆에서 부모의 응원과 지지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날개짓을 하는 나비가 되려고 몸부림쳤던 힘든 싸움을 잘 마치고 돌아온 아이에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 보복의 타임으로 부모가 삐지고 뒤끝 있게 대하지 말고 부모도 아이도 힘든 시간을 잘 견딘 걸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세요. 아이는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게 그 나이에 치러야 할 의식을 잘 거쳤고 그 시기를 잘 마치고 돌아온 아이를 격렬하게 환영해 줘야 합니다. 10대 훈육은 고통스럽고 감사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반드시 지나갑니다. 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상대를 이길 수 있으면 분노하지만 이길 수 없으면 자기에게 화를 내는데 그게 우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아이가 분노해주면 감사하세요. 아이의 축적된 분노를 들여다보고 원하면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분노조차도 낼 수 없고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아야 하는 아이는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으니 부모가 도와주기도 힘들죠. 아이가 자신의 삶의 업앤다운을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아이와의 커넥션에 더 신경을 쓰세요. 아이를 유도하듯 해서 부모가 바라는 걸 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하세요. 미셸 오바마가 힐러리 클린턴 지지 연설에서 말한 것을 우리 아이로 적용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잔인하게 굴고 분리처럼 굴어도 우리는 그 수준으로 떨어지지 맙시다. 그럼요. 안 되고 말고요. 우리의 모토는 우리 아이들이 수준 낮게 저질스럽게 굴어도 우리는 우아하게 수준 높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하고 이 시기에 이 말로 많은 위로를 받으세요. 아이가 힘들게 하고 가슴에 상처를 받아 엄마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어질 때 지금은 그런 시기이니 나도 똑같이 하면 안 되지 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고 진정하고 좋은 말로 하면 이 또한 지나가고 이 힘든 날도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됩니다. 뒤돌아보면 그때 좀 더 우아하게 수준 높게 행동할 걸 하는 후회가 남게 됩니다. 10대 아이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 같아도 부모의 말을 듣고 있어요. 너무 흥미를 보이거나 수긍하면 자신이 쿨하게 보이지 않을까봐 안 듣는 척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나 가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부모와 섹스, 술, 담배에 대해 같이 의견을 이야기할 때 부모의 반대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부모의 가치가 자신에게 수긍이 되면 그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말고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
아이는 실험으로, 경험으로 해볼 수는 있어도 나쁜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부모와의 좋은 관계는 부모만큼이나 아이들에게도 중요하니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